하고 나간 이상수 선생님입니다. 이상수 선생님은 이제 퇴국을 하고 나서 계속 성세병원에 계속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큰 규모의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세아이들병원 이상수입니다. 이 병원은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세속적인 얘기를 꺼내게 되어서 민망하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의 전당이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전공의 때 뭐 배우거나 한 게 아니고 뭐 친한 형이나 뭐 선배들한테 물어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터득을 한 거기도 하고 해서 제 아끼는 후배들 동생들한테 좀 이런 것들 미리 알고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병원은 뭐 일단은 사전적인 정의 뭐 이런 거 보면은 아동병원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어른들도 진료를 다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맨 아래 있지만 대학병원하고 의원의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 이유가 이제 외래 진료도 보고 입원도 보고 검사, 엑스레이,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추세를 보니까 아동 전문병원 도입에 따라서 분과 전문의를 조금씩 우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여기 저희 병원 홈페이지인데 클리닉 보면 내부 미성장, 호흡기 알러지, 아동 발달, 소화기 감염, 비만 클리닉이 5개로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분과 전문의 선생님은 내부 미성장밖에 없으세요. 그냥 일반 소아과 전문의 따고 나와서 자기가 그냥 좀 더 공부를 해갖고 그쪽 클리닉에 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야간 세 타임으로 보통 나눠서 하고요. 대략적으로 일주일당 한 10타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진료를 하고 야간에도 진료를 합니다. 대학병원 당직이 또 있기도 한데 병원에서 자기도 하고, 어느 병원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콜당직이라고 잠은 집에서 자지만 이제 저녁에 무슨 일, 밤에 환자한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전화로 콜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건물인데 총 6층으로 되어 있고, 이제 지하 1층에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영양건강제하고 식당 있고요. 1, 2층으로 진료실 있고 수액주사실, 호흡기치료실, 원무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입원실이 3개 층에 걸쳐서 나눠져 있습니다. 잠시 이제 저희 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저희 소아과 의국 출신 선배님이세요. 선배님께서 1984년도에 양진이라는 선생님이 평택에 개업을 하셔갖고 소아과로 시작해서 평택 성모병원 350병상, 한빛성세병원, 성세아이들병원까지 걸쳐서 크게 키우신 선생님입니다. 소아과 출신으로 이렇게 종합병원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 의사 수는 한 70명, 직원 수는 한 700명 되는 재단으로 발전을 시켰고요. 제가 2017년 들어가서 2018년도에 언어발달센터를 개설해갖고 아동발달센터까지 감각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성세아이들병원만 총 4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본관과 제1별관은 언어치료실로 쓰고 있고 제2별관은 감각치료실로 쓰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는 남는데 여기다가 지금 뭘 넣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총 소아과 의사는 총 9분이 계신데, 이내영 선생님이 3월부터 합류하실 예정이시고 4월부터는 장준호 선생님이랑 박윤선 선생님이 합류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병원에서의 하루 일과표는 8시 반쯤에 도착해서 30분 동안 아침 회진하고 퇴원호도 작성하고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동안 오전 진료, 1시간 동안 점심 먹고 2시부터 6시까지 오후 진료, 그 다음에 이제 오후 회진하고 퇴근을 합니다. 제 월간 2월달 근무표인데 대략적으로 한 4일 내지는 5일 정도 이렇게 있고 주말에 근무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동병원은 야간도 하고 주말도 하나 이런 고민이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요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병원 기준으로 했는데 예, 신병원에서는 1세 미만, 6세 미만, 6세 이상으로 진료 수가가 다 다릅니다. 뭐 초진일 때랑 재진일 때랑 다르고 공휴일, 야간, 심야에 나눠서 수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1세 미만 초진 심야가 3만 원 제일 비싸고 6세 이상 초진 재진 주간이 만으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동병원에서는 야간까지 계속 진료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1세 미만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재진보다는 초진일수록 주간보다는 심야일수록 주중보다는 공휴일일수록 이 수가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심평의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아동병원은 이런 타입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아동병원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해야겠다 하면은 그 다음 이제 뭘 생각하냐면 이제 그러면 월급을 얼마나 많이 주냐 그걸 우선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월급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서 근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제 비싼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가봤더니 환자가 별로 없다. 그러면 눈칫밥 먹고 조만간 잘리거든요. 그러면 또 커리어를 또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개업을 하겠다는 마인드로 이 지역에 가면 환자분이 많으니까 여기서 내 꿈을 펼쳐봐도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얻은 그 노하우들이 여기다 이제 다 적어놨는데 메디게이트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초빙 정보 들어가시면 자기 커리어 입력을 해놓으면 메일링 서비스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옵니다. 제가 이제 지역 3군데를 설정해 놓을 수 있으니까 소아청소년과를 해서 날 원하는 병원이 어느 병원이 있겠다 이런 게 오고 저는 뭐 5년째 재직 중이지만 계속 보는 이유가 요즘 추세가 요 정도니까 월급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 더 올려달라고 해야겠다. 요즘은 떨어지고 있어갖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디게이트 안에서도 닥터게이트 들어가서 연봉 인덱스를 누르면 이제 각 과별로 평균 월급이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좀 왜곡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천선배님 이제 소아과는 너무 낮게 그려놔서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이제 지역별로는 서울에 가까울수록 월급이 좀 좁은 추세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좀 월급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남이나 전남이 이제 가장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충남부이 좀 주고 서울에서 이제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페이가 떨어집니다. 그 병원 타입별로도 월급이 달라집니다. 이제 종합병원보다 오히려 저처럼 있는 이런 병원급이 더 많이 추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이나 뭐 보건소도 뭐 네트워크 의원도 있지만은 이제 입원 환자를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당직을 서냐 안 서냐, 야간 근무를 쓰냐 안 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월급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이라는 게 이제 닥터게이트에 있는데 부천 성모병원을 예시로 한번 이렇게 메디게이트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이제 네모 박스로도 그릴 수 있고 동그라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딱 하면은 분석을 해줍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부천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24개 있고 병원 2개, 종합병원 2개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하나 있고 의원 보니까 2021년 3월에 폐업 하나 하셨고요. 2021년 12월에도 소아과 폐업을 또 하셨습니다. 늘어나지는 않는 추세인 것 같고 그리고 전문과별 진료과별 의원 수는 한 26개 정도 부천에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신평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부천에서 의원에서 처방한 걸 보면 환자 수는 한 15,000명 되고 처방 건수는 25,000, 처방액은 4억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진료 청구는 하기도 감염이 가장 많고 상기도 감염이 부천 지역의 소아과에서 이런 게 많구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총 환자 수 이제 경기도권에 환자 수를 보여주고 있고 건당 처방액 이런 것도 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제 메디게이트였고요.
저는 이제 그 병원에도 있지만 항상 여기는 평생 직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언제든 나가서 개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통계청에 들어가면 통계 지리정보 마이 통계로 들어가면 여기 영유아 어린이를 카테고리를 만들어놨습니다. 0세부터 11세까지 이걸 누르고 보면 전국 지도가 있고 이제 좀 더 확대를 하면 경기도권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0세에서 11세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13만 명이 있고 순서대로 이제 남양주 8만, 부천 7만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평택이 6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들어가면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연령별 인구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는 0세부터 4세까지로 끊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앞에 자료는 11세까지인데 소아과 메인 타겟 연령은 0세부터 4세거든요. 이 연령대에서 감기도 많이 걸리고 호흡기 질환이 많이 오고 입원도 많이 하는데 4세 이상, 5세 이상부터는 사실 소아과에 잘 안 옵니다. 물론 이제 내분비 아이들은 많이 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개업해서 1인 소아과로 해야겠다 그러면 이 자료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1,30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0세에서 4세는 4만 4천 명, 44만 명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 이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갱노노라고 요거는 이제 부동산인데 여기 이제 요거 때문에 좀 부끄럽긴 한데 이게 굉장히 제일 세속적인 자료인데 우리가 이제 단순 인구만 볼 게 아니라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이 돼야 우리 소아과는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기를 낳아야 되거든요. 예, 노인 인구만 이렇게 있는 곳에 우리가 개업을 하면 망하겠죠. 그래서 2년 호갱노노에서 순인구 이동을 세대 기준으로 최근에서 2년 전까지 잡아갖고 하면은 이게 원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2년 전에 비해서 16,000세대가 유입이 됐고 평택이 14,000세대 세대가 입줄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애기 데리고 자기 집사람 데리고 그래서 젊은 인구가 와갖고 애기를 낳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을 딱 눌러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주를 했구나. 그리고 빠져나가는 게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가 또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도시인지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 성장하는 도시인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지역을 정하셨으면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우리 병원 네트제예요, 우리 병원 그로스제예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막 여기저기 막 물어보고 했는데 네트는 한마디로 세금을 다 제하고 그냥 자기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말하는 거고 그로스는 세금을 제하기 전 월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그로스고 네트는 병원에서 알아서 다 세금을 내줍니다. 그래서 미혼이 많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연관조사 할 때 뱉어낼 게 많거든요. 솔로들은 부양 가족이 많고 그러면은 그로스로 받는 게 환급 받을 때 자기가 다 환급을 받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거는 진짜 고전적인 방법이고 일반 회사에서는 이거는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퇴직금을 쓰는 거는 사실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권장하진 않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퇴직금을 그냥 적립하고 있는 건데 이제 한 달 월급 정도가 1년 동안 이제 적립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러면 1년 동안 일했다 그러면 퇴직금이 한 1,000만 원이다. 대략적으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연금은 이제 DB형과 DC형이 있는데 요거는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퇴직금을 그냥 쌓아놓는 게 아니라 운용을 해갖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회사가 갖냐 아니면 자기가 갖냐에 따라서 있는데 보통은 DC형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순진한 인턴을 막 마치고 인턴도 안 마치거나 이제 그 의사 면허만 따신 분들이 제일 타깃이기도 한데 좀 소아과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악덕 의사들이나 사무장들이 접근을 합니다. 소아과 의사들한테 월급 2,500 주겠다고 나랑 동업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해오기도 하고 실제로 저한테도 제안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뭐 6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뭐 중요한 건 딱 2가지입니다. 명의를 대여를 해줬냐 안 해줬냐, 그리고 오늘 진료본고 통장으로 누구 통장으로 들어오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익을 누가 갖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명의 대여 절대 해주시면 안 되고 통장 자기 거 함부로 맡기시면 안 됩니다. 인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사무장 병원에 있음 재직관계 나중에 밝혀지면은 자기가 몰랐다 하더라도 전부 다 뱉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법원에 여러 번 끌려가야 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취직도 못합니다. 여기 가면. 진료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적어봤습니다. 이제 5년 동안 있으면서 그걸 나가보니까 놓치면 이제 진짜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인데 뭐 개별적으로 뭐 질병에 대한 것들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사연차이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맹장염, 뭐 장충첩증, 뭐 연령별로 좀 다르고 뭐 다 아파서 오니까 좀 발견하기 쉬운데 요 2개가 문제입니다. 싱글염하고 DK는 진짜 그 학령기 아이들이 조금 처지듯이 좀 힘 빠져서 옵니다. 마치 장염처럼 또 얘기를 하세요. 어머님이 뭐 설사하고 토해서 못 먹고 좀 늘어져요. 그냥 3개나 주세요. 그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되고요. 원래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웬만하면 병원 잘 안 오거든요. 그런 애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심장은 꼭 한번 들어보시고 맥박도 한번 재보시고 할 수 있으면 혈압도 재보시고 보셔야 되고 못 먹었다 그러면 혈당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두고두고 소송에 걸려서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 튜머도 가끔가다 종종 있습니다. 이제 장염이라고 해서 계속 토해하고 입원시켰는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병원에 4일째 되는데도 계속 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5개월짜리 애기였는데 그래서 너무 토하는 게 너무 심해갖고 전화를 보냈는데 보니까 브레인 튜머 나왔고 결국 이제 익스파이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참 그렇다고 뭐 외래에서 발견하기는 좀 힘들겠죠. 근데 구토 증상이 만 이틀 3일 이상 계속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영상 이미지 검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김건주 선생님께서 ENT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와서 왔는데 지금 급성 중이염 요거 저 그 엔도스코 오토스코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시경을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 급성 중이염이구나. 그래서 나오기 전에 이제 그레이딩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레이드 4부터 우리가 이제 중이염이라고 해서 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예 터진 거고, 그래서 그레이드 6인데 그 다음날 터져서 왔다 그러면 아이고 터졌네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빨리 낫는 방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심도 하고 실제로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좋아지고 있으면 이 역순을 이렇게 가는데 막 울면 이렇게 빨개집니다. 이걸 웨이드형으로 진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 또 이제 그 고름이 이렇게 물처럼 차거든요. 이건 시간 지나면서 공기 찬 것처럼 뽀글뽀글 이렇게 변하니까 전혀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귀지 빼달라는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공짜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 번 빼는데 1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1년마다 한 번씩 와서 빼시는 엄마가 계세요. 공짜로. 이게 진주종인데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꼭 대학병원 보내셔갖고 CT 찍어서 수술해야 돼요. 왜냐면 그 알리오스의 그
생기는 거기 때문에 1000여 개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내시경을 좀 계속해서 좀 보는 게 제일 좋고,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로컬로 나오기 전에 민중현 교수님께서 이비인후과로 2주 동안 보내주셔갖고 부처 성모 있을 때 그래서 트레이닝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에게 사랑받는 의사가 되는 법에서 이제 몇 가지 적어봤는데, 저는 이제 지금 5년 차긴 하지만 지금 있는 병원에 들어가서 3년 차 때부터 이제 부장 진료 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의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0명 있지만 부장은 3명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에 내과 부장인데 소아과 부장이 있습니다. 그게 전데요. 네, 그리고 70명 중에 우리 재단 70명 중에 아마 환자를 제일 많이 보는 게 아마 저일 것 같습니다. 저고요. 그리고 평택, 안성, 천안에서 외래 환자 수로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지금도 어제도 한 150명 정도 비수기 때 보고, 성수기 때는 230명, 240명 보거든요. 2분 안에 어떻게든 진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가 형성이 돼서 어머니들이 물론 리피트 처방도 많고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뭔가 이제 아까 말한 DK도 감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그 진료부장도 달고 뭐 한 그런 노하우가 어디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 영업 비밀이라 사실 함부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영유아 건강검진, 이거 어떻게 보면 귀찮거든요. 근데 영유아 건강검진을 잘하면 한번 어머니들이 감동을 하면 그 어머니들이 단골 고객이 돼서 계속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연구원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비만도 걸릴 수 있지, 성장도 되지, 그리고 말 못하면은 언어 발달 뭐 이런 것도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파생되는 게 많고,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육아 상담, 아까 허무맹랑한 질문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런 건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하나 다 고민해 보고,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사소한 말이라도 그게 굉장한 진리인 것 마냥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막 어르신이죠, 할머니는 제가 약 다 주고 괜찮으면 안 오셔도 돼요 했는데, 차를 저기 거의 시골 반 도시니까 한 2시간 동안 버스 타고 와서 다 났는데 괜찮다는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보호자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부모님 입장에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자기가 진짜 모르겠으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옆집 할머니 끌고 오거든요. 옆집 애기까지. 물론 이제 이제 데리고 가라 뭐 피라미드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가기 전에 문고리 잡고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또 잘 들어주고, 질문들도 열심히 공부해갖고 다 대답 좀 해주시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이제 피부과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또 이제 제가 전공이 1년 차 때 조기수 교수님이 피부과 요거 말씀하시면서 지아우티 크로스티 신드롬을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요건이 엄청 많습니다. 지아우티 크로스티 신드롬. 여기 팔다리에 이제 감기 걸리고 나서 오돌돌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2, 3주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 다음부터 명이라고 선생님 말대로 사라졌다고 하고. 요게 이제 유인혁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삐뽀삐뽀 119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둘 다 읽어봤는데 요게 이제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신만의 필살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차피 소아과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다른 소아과 의사가 안 하는 걸 좀 하려고 하셔야 되고,
그 약을 5가지 이상, 6가지 이상 막 종류를 막 다 처방하는 의사는 사실 좀 오래 살아남기 힘든데요. 본인이 먹어보라고 한번 본인이 직접 먹어봐야 됩니다. 양도 중요하고 이게 어떤 맛인지 자기는 먹어보지도 않아놓고 막 애들한테는 먹어보라고 처방하는 거는 그건 진짜 상도에 어긋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준비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영업 비밀을 많이